베텔게우스, 적색 초거성. 이 끓는 플라즈마 공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입니다. 태양보다 약 500배 더 큽니다. 하지만 베텔게우스는 점점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고동을 치고 있습니다. 최고조에서 평균 크기의 800배가 됩니다. 만약 이 별이 양동이라면 그 안에 약 3억 개의 태양을 넣을 수 있어요. 무게는 겨우 17배 더 무겁지만요. 그리고 이곳은 약 500광년 떨어진 지구입니다. 우리는 빛보다 빠른 우주선을 발사하고 베텔게우스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몇 초 만에 이미 39만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이제 달에 근접했습니다. 지구를 9.5바퀴 도는 셈이죠. 전통적인 로켓 추진 우주선은 여기에 도착하는데 3일이 걸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화성 근처에 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비행은 보통 약 7개월이 걸립니다. 여러 대의 탐사 로봇과 최초의 비행 드론 인제뉴어티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지구의 표면보다 3배나 작습니다. 또한 10배 더 가볍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곧 인간 식민지를 건설하기를 희망합니다. 화성 바로 너머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끊임없이 우주 암석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행성대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파편과 우주 물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세레스입니다. 세레스의 표면은 아르헨티나 면적보다 약간 더 크고 무게는 달의 약 1%입니다. 전체 소행성대의 총 무게는 달의 무게보다 25배나 더 가볍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스거성, 목성과 토성을 지나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들입니다. 단단한 표면이 없지만 가장 무겁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천왕성과 해왕성을 지나 여행합니다. 이 행성들은 거대 얼음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맨 가장자리에서 명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한때 완전한 행성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목록에조차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지구에서 7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 우주 탐사선이 이곳을 도착하는데 약 9년이 걸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속력을 냅니다. 우리는 카이퍼 벨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소행성과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자재입니다. 수십억 년 전 우리 세계 전체는 이 소행성의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어두운 우주를 뚫고 더 멀리 이동해서 태양계의 가장자리인 태양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풍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줄기 시작하면서 성간 바람과 충돌해 가열됩니다. 이것은 말단 충격이라고 불립니다. 보이저 1호 우주 탐사선은 2004년 12월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권이 끝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성간 공간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태양 권계면입니다. 2012년 보이저는 이 경계를 넘어 성간 공간에 진입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도하는 보이저의 메시지는 엄청난 거리 때문에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이곳까지 여행하는 데는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탐사선은 차만큼 길고 오토바이 2대만큼 무게가 나갑니다. 선체에 금판이 보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잠재적인 문명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구의 풍경, 인간 언어의 녹음, 그리고 인간의 DNA를 담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보이저는 이미 43년 동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225억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52천문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시간당 6만 1000킬로미터로 우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우리는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빛조차도 이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4년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로켓을 사용한다면 그 여행은 7만 3천 년이 걸릴 거예요. 여기에 오려고 했던 이유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고 불리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 때문입니다. 지구보다 10% 더 크고 약간 무겁습니다. 그것은 숙주별에 거주 가능한 지역에 있습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별 자체는 때때로 플레어를 만듭니다.
최근 그 밝기는 거의 1000배 증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방사선이 방출되었기에 그 행성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더라도 아마 소멸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8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입니다. 정말 너무 밝아서 낮에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리우스 A와 B라는 두 개의 별입니다. 둘은 공통의 무게중심 주변을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거의 초속 8km로 태양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빠른 슈퍼카의 최대 속도와 같아요.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서 39광년 떨어진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트라피스트 1D입니다. 이 별의 모성은 백색 외성입니다. 태양보다 10배 작고 가벼운 차가운 별이에요. 주변에는 7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라피스트 1D는 지구와 가장 유사합니다. 단 30% 더 작고 3배 더 가볍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온도는 섭씨 9도입니다. 가벼운 자켓을 입으면 편할 기온이죠. 이곳에는 대기, 산, 바다, 해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행성이 인간 식민지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 로켓을 이용해 이곳에 도착하려면 67만 7천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의 목적지 베텔게우스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이곳을 여행하는 데는 870만 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별은 너무 커서 우리 우주선은 거대한 해변에 있는 모래알처럼 보입니다. 이 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성운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우주먼지와 파편으로 된 구름이죠. 그러다가 그 자체의 무게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의 중심부에서 핵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꽝! 그렇게 그 별이 탄생했어요. 처음에 베텔게우스는 매우 거대하고 뜨거웠지만 확장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내부를 확인해보죠. 별의 핵에서 발생하는 핵반응은 많은 열과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는 별의 벽을 내부에서부터 밀어내서 확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별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 때문에 중력이 외부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면 별은 안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은 헬륨과 수소 연료가 고갈됩니다. 바로 그때 핵의 무거운 요소가 핵반응에 합류합니다. 이것들이 연소되면 중력이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열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별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베텔게우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너무 커져서 베텔게우스를 태양계의 중심에 놓는다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 가장자리까지 닿을 거예요. 베텔게우스는 연료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력이 이길 거예요. 별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할 겁니다. 초신성 폭발은 너무 눈이 부셔서 베텔게우스가 밤하늘의 달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 다행히 지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폭발로 인명피해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폭발 현장에서 배출될 강력한 물질의 흐름은 600만 년이 지나야 태양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풍이 이 흐름을 멈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할 겁니다. 베텔게우스는 앞으로 10,000년 안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만 년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텔게우스가 폭발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죠. 또 하나의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이 별의 거대한 중심부를 압박해서 그 자리에 블랙홀이 나타날 수 있어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빛조차 블랙홀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베텔게우스 블랙홀은 우주 먼지와 별의 나머지 모든 것을 삼키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별에서 나오는 모든 파편과 빛은 점점 커지는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선 근처에 얼어붙을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신비한 물체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베텔게우스는 블랙홀이 되기에는 너무 가볍습니다. 폭발 후 백색 외성으로 변한 뒤
점차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